안녕하십니까. 한의학인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조문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자. 자, 양명병의 하열 서모자는 자, 이렇게 양명병인데 하열을 했다라고 이렇게 조건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뭔가 배설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이렇게 뭐 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생각지도 않는 변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이 그렇지 출혈이 생기면 여러분 환자들이 아이고 이거 잘못됐구나. 환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글로 봤을 때 하열하네 이런 게 아니라 마치 내가 실질적으로 목격하는 것처럼 글을 읽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약간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은 이것은 열이 혈실에 들어갔기 때문인 것으로 다만 자 요것도 글 쓰는 사람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죠? 뭐 잉자라든가 반자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오히려 류자라든가 뭐 이런 거는 글 쓴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주의해서 봐야 되죠. 이럴 때는 다만 머리에 땀만 나면 이때는 마땅히 기문을 자침하고 그 시를 따라서 사하야 지변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죠. 땀이 흘리는 형용사죠. 형용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형용사가 붙었을 때는 다소 의미가 다르다는 거, 다소 의미가 다르다는 거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땀을 약간 끈적끈적한 땀을 이렇게 흠뻑 흘리는 거죠. 흠뻑 흘릴 수도 있고 찔끔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치료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런 거가 앞서서 증증발열이 각 증증발열이 한출이 해라 이런 표현이 있었죠. 각 문득 도리어 증증 이렇게 우리가 사우나 했을 때 그냥 땀이 쭉 나오듯이 증증 발열 한출이에 똑같은 구조죠. 그죠? 표현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종의 명현 반응이다. 명현 반응이다. 이럴 때 땀만 흘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약간 경련이 있을 수가 있다. 그냥 나오는 땀이 아니고. 그러니까 경련 반응이 있다 그래가지고 놀랄 건 없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주시를 하고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이럴 수 있습니다. 침을 맞고 나서 이럴 수 있습니다. 약을 먹고 나서 이렇게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예우를 제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조문에 대해서 당경수의 적당가. 자, 생리가 나올 즈음에 때 맞춰서 갑자기 끊어지는 것과 생리가 없는 시점에 당해서 오히려 하열하는 경우는 모두 이것은 열의 혈실로 본래 조문은 이렇게 보는 게 불가하다는 거죠. 양명병, 하열서모, 단투가칠 딱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위혈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죠. 그죠? 두 한출이라고 하는 말은 몸 다른 곳에서 땀이 없어서 울열이 바깥으로 배설하지 못하고 자, 상과 하에 압박하기 때문에 하열하거나 서모하면 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열이라고 하는 것을 나쁜 의미로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울열이 바깥으로 이렇게 쭉 골고루 배설이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바깥으로 배설이 안 되면서 위아래로 머리와 복부로 소복부로 압박을 주기 때문에 하열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서모증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건 제 해석이니까 뭐
선택하셔도 되고 예, 얼마든지 예,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땅히 기문을 자침하거나 예, 소시오탕으로 치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 조문에서 이런 것은 여러분 조금 예, 문제성이 있는 예, 조문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규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마땅히 그 기문혀를 자침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을 필연적인 관계로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침에 따라서 다 그러느냐? 경우에 따라서 혹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다 그런 건 아니죠. 소시오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소시오탕을 써보니까 정말로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된다. 각 지변 발출 예를 들어서 지변 한출자 유 예. 또는 각 증증 발열 한출이 해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만약 울열이 자 바깥으로 요거는 이제 제가 부연 설명한 거예요. 울열이 우리 몸에 있는 울열이 벌써 울열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뭔가 이렇게 그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이렇게 뭔가 발산이 돼야 되는데 꽉 뭉쳐가지고서 바깥으로 배설되지 못하고 또는 하혈을 얻지 못하며 자, 대소변도 얻지 못해서 자, 저는 그 울열이라고 하는 상태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땀이 하나도 안 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생리가 뭐 전혀 안 나온다든가 대소변이 전혀 안 나온다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보다 조금 덜 나올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해서 배설돼야 될 그와 같은 그 생리적인 어떠한 그 물질들이 이 세 구멍이죠. 그죠? 우리 몸은 공규로 돼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 모공도 공규잖아요. 근데 예전 사람이 예를 들어서 7공규 그 하이규 그 했을 때 이 모공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생리에 미치는 영향,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저는 모공이라고 봅니다. 예, 모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병증은 어찌 서모로 끝이겠느냐? 예, 병증이 어찌 서모 정도로 끝이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울열이 발광하게 돼서 거의 사경에 헤맬 정도 이루어진다. 예. 요 기자는 제가 어저께 뭐랄까 다시 하면서 원래 발광이사 이렇게 조문에는 옛날 사람들은 그냥 사자 썼는데 지나친 표현 같아서 예, 거의 사경에 헤맨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 우리가 배설작용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론과 근계유력을 통해서 항상 배설의 작용이 어떻는가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짓잖아요. 예. 이유를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황달 같은 경우 바깥으로 예를 들어서 초기에 땀을 흘리지 못해가지고 소변까지 분리한 상태가 되면은 발황의 전조증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유를 막론하고 이소변 시키는 거, 해열과 이소변으로 처방이 귀결되잖아요. 예,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방법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졸렬해 보일 수도 있죠. 현대처럼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우리 의식이 많이 눈뜬 상태에서 옛날 사람들은 뭐 툭 하면은 사제나 쓰고 이소변제나 이수지제나 쓰고 발한제나 쓰고다 이렇게 폄하할 수가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 인간이 생리적, 병리적 현상이 태고 쪽에서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동된 건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생리와 병리 현상은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니고 다만 그 생리와 병리에 대한 해석이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날이 갈수록 옛날에는 1000년, 500년, 지금은 100년, 10년, 1년 단위로 해석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몸 구조가 그렇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배설 기능이야말로 우리 한의학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그것을 하나 하고 나서 후세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도 무조건 보약이 잘못됐다. 다만 이 보약에 대한 개념, 어떻게 보약을 규정하는가 그 생각의 차이뿐이지. 그러니까 한토와 화해법, 보법. 자, 한토와 화해, 화법, 소시오탕 같은 거죠. 반화사심탕. 이렇게 발전된 거죠. 근데 너무 우리가 보약에 치중하다 보니까 화해법까지는 우리가 많이 쓰죠. 그런데 이것을 망각한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거죠. 배설의 작용. 우리 몸에 웬만한 병은 배설만 잘 돼도 많이 치료가 된다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었어요. 조문을 보고. 이것을 자꾸만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 경우, 자, 하혈과 두한추를 왜 썼을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도 배설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배설이에요. 비록 그 전신에 땀이 나가지고 울열이 생기지 않게 되면 좋은데 피부로 땀이 배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사작용으로 상과 하에 울열이 압박해 주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배설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글을 바꿨어요. 이것도 조금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인데,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아주 극도에 달하면요, 어떤 통이 통하게 되고 통증도 변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주역 개사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가 많이 써요, 그죠? 근데 저도 이것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궁하면 통하게 되고, 근데 그 대신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궁하면 통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정말로 노력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래야지 통하는 거지. 궁한다고 무조건 통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통하면 변하게 된다. 그리고 옛날 주역책이라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나치게 관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저는 그와 같은 사고방식이 고대 사람들의 의식 세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저도 체득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조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건방지다고 표현할 수 있어도, 왜냐하면 저는 20대에서부터 그런 그 책들을 보고 의식화된 거예요. 그것들이 현대에 사는 데는 많은 불편한 점이 있지만 예전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또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일 고전 중에서 제일 신비주의적인 게 강한 게 주역계예요, 주역. 주역은 보면은 여러분, 후세 사람들이 주역을 오염시켜 놓은 거예요. 음양오행이라든가 미래, 물론 점치는 책이죠. 그러나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본문만 봤을 때 참 현실의 사물과 현상을 근거로 해서 전부 다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전부 다 경험을 통해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이 만일에 이게 궁하는데 통하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위중에 빠지죠. 위험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지변 한출하면서 진진전율이 해다. 요거는 제가 부연 설명한 거죠. 이와 같은 것들 전율하면서 해소가 된다. 푸르르 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울열이 해소 시지에 이것은 명현 반응이다. 이와 같은 것은 울열이 해소할 때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앞서서 미리 생각을 해두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제가 잠깐만 옛날 사람한테 우리가 배울 점이 뭐냐? 그 사람들의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면은 항상 그랬죠, 제가.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된다는 거. 징실. 징실이 사실에 근거해서 논지다.
논했다. 사실을 근거로 해서 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를 그냥 잊어버리고 이 이론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예. 그래야지 우리가 책을 보고 그 사실에 대해서 추적을 하게 되고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관념적으로만 하다 보면은 이런 말들을 보고 그냥 넘어가 버리죠. 예. 이런 건 모두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읽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키가 뭐냐라면은 사실에 대해서 옛날 사람이 쓴 건데 그것을 시대에 변하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관념주의로 변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주제 넘어죠. 노자라는 책이 있죠. 도덕경. 예. 노자도 사실은 어떠한 역사적인 사실을 패러디 해가지고 그 역사적 사실을 감춰버리고 딱 논리적으로만 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후세 그 거의 100년 전에 이미 여기에 대한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한비자 책과 회남자 책에 노자에 대한 보는 관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사실 어느 시대에 어떤 일이 때문에 나와 있는 거다. 이런 거다. 예. 그 전부 다 옛날 사람들이 조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싹 다 망각해버리고 노자가 위진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신비주의, 신선사상과 결합이 돼가지고서 소위 말해서 노자는 원래 통치학하고 관계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중국의 모든 문화는 통치학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수양 양생술로 변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자서변에서도. 예, 우리 한약도 마찬가지예요. 치료 개념에서 수양 양생술로 변하면서 모든 그 문자를 사용하는 그 같은 용어들이 형이상학으로 변모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예, 어느 정도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을 제가 비판하려고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역사적인 하나의 그 흐름이에요. 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그와 같은 것들이 마치 한의학의 원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그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글을 보는데 사실을 버리고 지나치게 많은 관념적인 용어들, 예를 들어서 감기 울겨 제가 자주 쓰죠. 왜냐하면 소쇼탕과 감기가 돼 있기 때문에 현대에서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소쇼탕에 대한 정의를 감기 울겨를 본단 말이에요. 예,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폐렴이라든가 위장장애라든가 경우에 따라서요 방광염이라든가 차국염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병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흉역 고만이 생기면 병명에 관계없이 소시오탕을 쓰라는 것이 옛날 사람들의 취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울결이 뭐죠? 이거는 후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마치 우연히 간장의 위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을 감기울결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다른 병증에 있어서 생기는 것을 간장과 연결시켜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상한론과 그런 책들을 자꾸만 봐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왜 그 예전 사람들은 이와 같은 보다 더 세련된 용어를 쓰지 않았을까? 왜 이와 같은 하찮은 용어들만 썼는가? 예. 이 속에 사실은 예, 울열이 바깥으로 배설되지 않고 대소변도 약간 불통하다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상을 우리가 항상 면밀히 현실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지 예, 이렇게 감기울결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흉역 고만이 있느냐 없느냐 예, 머리에서만 땀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거는 우리가 지금도 환자들가 저 요즘에 머리만 땀 나요 그러면 환자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게 예. 이런 게 나중에 잘못하면 여러분 울열이 있고 소변까지 문제가 있으면은
나중에 발왕의 조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게, 뭐 맞고 틀리고는 저도 확답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옛날 사람들 기록에 하면 이런 것을 가지고 발왕의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 참 이 글도 여러분 짧은 글인데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쓴 글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거 보면은 힘이 나요. 예, 부인이 인후 부위에 이렇게 고기 구운 냄새가 난다. 이럴 때는 반화후박탕으로 치료한다. 이런 표현 자체가 여러분, 예, 아주 선언. 예, 잘 말했다. 잘 말했다. 예. 자, 예전에 제가 동중서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쓴 글을 여러분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한의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육아든 노자든 장자든지 간에 순자든지 간에 한의학을 이해하는 데서 고대 사람들의 어떠한 의식이 얼마나 뛰어났다는 것을 압축적으로 전부 다 인용을 해놨습니다. 곳곳에. 한나라의 동룡서가 뭐라 했냐면은 선언천자는 하늘에 대해서 잘 말하는 사람은 선언이 난다. 사람에 대해서 먼저 잘 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언고자, 옛날에 대해서 잘 말하는 사람은 선언금한다. 오늘날의 일을 잘 말한다. 그러니까 옛날의 일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의 일을 찾는 거죠. 하늘의 일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찾는 거죠. 사람의 일을 찾는 거죠. 그게 선언이래요. 선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중경서에는 하늘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무슨 오운육기라든가 이런 거 말한 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오직 사람을 통해서 말을 했잖아요. 이게 잘 썼다는 거래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기가 막힌 거래요, 이런 거예요. 네, 이런 데서 눈을 여러분들이 착안을 해야 된다. 네, 착안을 해야 된다. 이것은 꼭 부인뿐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환자들은 입에서 구취라든가 뭔가가 냄새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을 표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는 일종의 하나의 여러분, 상한론에는 금교일학도 마찬가지고 복증을 근거, 병증과 복증과 병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트리오를 갖추어서 쓰면은 정말로 금상첨화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복증만 얘기한 거 있어요. 급파통이라든가. 예. 급파통한데 대승기탕으로 하제해라. 급히 하제해라. 이런 말도 있죠.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병증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반대로 조짐만 가지고 약을 쓰는 경우예요. 조짐만 가지고. 그죠? 자. 이와 같은 것은 왜 잘 썼는가? 우리가 자꾸만 글을 보다 보면은 저는 이런 글을 보면은 탐복을 해요. 이게 정말 잘 쓴 글이다. 예, 따라가질 수가 없는 경지에 이런 게 바로 제가 너무 과장했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예. 저런 것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정에 가까운 거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글 공부할 때 맹자를 공부하는데 저희 선생님이 딱 이렇게 저희 선생님 듣기만 해요. 저 혼자 읽기만 해. 해석도 안 해요. 저 혼자 읽어요. 그냥 쭉 옛날 독성법으로 읽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듣기만 하셔요. 제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 가르쳐 주셔요. 뭐 해석 안 해요. 예. 제가 서울에서 집도 서울이고 학교에 또 서울에서 다녔기 때문에 여름, 겨울철 1년에 한 4개월은 이제 화순에 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맹자를 가서 배운다 그러면 거짓말 못해서 학교 다닐 때 평상시에 맹자를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가요. 논어도 마찬가지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뭐를 해주시냐면 제가 각주 같은 경우 모르는 거 물어보고, 예. 그러면서 선생님이 제가 이런 글은 잘 봐야 된다라고 가르쳐 줘요. 탁탁 예를 들어서 읽는 가운데 이것을 잘 봐야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들 맹자가
그 얼마만큼 현실적인 사람을 가르쳐 줬어요. 예. 맹자가 굉장히 영웅이잖아요. 근데 맹자가 얼마만큼 섬세하고 맹자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맹자가 뭐라면 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찰어 인륜하고 그 저기 뭐야 그 아이고 갑자기 하려니까 예, 잊어버렸네 그 아이고 인륜에 박다 그랬어요. 인륜에 명어서물 찰어 인륜하고 명어서물 서물에 박다. 그러니까 이 책상 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성현들은 딱 이를 맡기면은 서물에 모든 물체에 밝기 때문에 처리를 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현대에는 받지 않죠. 현대는 전문적인 직장이고 경제 문제라든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것은 실무 경제를 통해서 옛날 사람들은 혼자서 책 읽고 세상을 다스린 거예요. 심지어는 제갈공명 같은 것도 보세요. 제갈공명이 출세한 게 28살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시골에 있었던 서생에 불과한데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합니까? 그래도 행정에 있어서 출중한 능력을 발휘했잖아요. 네. 그래서 찰어 인륜하고 인륜을 살피고 명어 서물, 서물에 박다 그랬어요. 이런 글도 마찬가지예요. 예. 찰어 서물한 거죠. 사람의 몸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옛날 고전들을 그렇게 그냥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그냥 뭐 시험 보기 위해서 조금 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늦게도 이렇게 공부 가까이도 하시는 분은 좋아서 하는 분도 계신다고 봅니다. 그러나 글을 볼 때 집중해서 보고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자, 구려는 이 발음이 이런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구려는 고기가 이렇게 구운 여러분 본인은 못 느낍니다. 거의 못 느껴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서 아는 거지. 예. 객지불출하고 연지불안이 매해끼다. 예. 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옛날 이거는 전통적인 해석인데 잇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편도 근처에 어떤 그 불순물, 그 담 같은 게 끈적한 것들이 있어가지고서 생겨가지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것은 또 그때 상황에서 하는 것이지 이런 해석은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치료는 꼭 굳이 그렇게 안 하고 달리 할 수도 있다는 거. 예, 잇몸의 문제로 있어도 올 수도 있죠. 진짜 위장에 위액이 어떤 음식물 찌꺼기가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말로 이제 매기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예로부터 칠정이 울기해서 그 응연이 생하니 뭔가 가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응연이 돼서 생하니 본방으로 치료한다. 그런데 여러분 요거로 또 이런 것도 잘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다만 그래서 연중에 인중에 유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특히 구련이라고 그런 것은 우울증되었기 때문이다. 우울증되었다. 열에 의해서. 예. 열에 의해서 여러분 진액이 말라버리고 진액이 끈적했던 것들이 이렇게 목이나 어떠한 입에 달라붙어 있으면은 구련 어떤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본방뿐만 아니라 반화후박탕은 여러분 처방은 단순하지만 그 여성들의 그 스트레스라든가 우울증 뭐 기본적으로 해울지제로서 아주 좋은 약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진탕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석고, 주교, 후박 이렇게 가해서 쓴다. 저는 사실 이 약을 되게 좋아해요. 네. 아이고 또 끊어졌네. 네. 심하면 황금, 황년, 대왕을 가하던가 시오계지탕에 가, 용골, 모료를 가해서 치료한다. 오늘날 말하는 우울증, 역류성 식도염도 이에 따른다. 자, 반화후박탕은 반화, 후박, 복령, 생강, 소염. 아주 우리가 친숙한 약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황금, 황년도 또는 치자 또는 석고, 심할 때는 석고, 아주 심할 때는 여러분 대왕 이런 거를 그냥 합방해서 씁니다. 이게 시간이 또 지체하다 보니까 끝났습니다.